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솔인의 이중보입니다. 오늘은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 검색 공식 블로그에서 저품질 블로그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현재 여러가지 블로그에 대한 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최적화 블로그와 저품질 블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이버가 최적화 블로그라는 말도 없고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도 없다, 네이버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리브라 검색 엔진을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좋은 문서와 유해 문서를 분류한 적은 있어도 저품질 블로그라든지 고품질 블로그라든지 이런 말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었던 거죠. 이렇게 저품질 블로그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네이버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블로거들 사이에서 루머가 돌고 있는 블로그의 종류, 검색 엔진의 최적화가 된 정도에 따라서 블로그를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7단계로 정리를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는 리브라 블로그, 두 번째는 최적화 블로그, 세 번째는 일반 블로그, 네 번째는 저품질 블로그, 다섯 번째는 3페이지 블로그, 여섯 번째는 최신순 블로그, 안드로메다 블로그라고도 하죠. 그리고 일곱 번째 미노출 블로그라고 불리는 7단계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7개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하나씩 분류를 하는지 네이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브라 블로그는 우선 뭘 해도 가장 위에 뜨는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를 의미한다고 해요. 원래는 리브라라는 검색 엔진이 발표됐을 때 상당히 많은 어뷰징 블로거들이 필터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꼼수를 쓰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그랬는데 리브라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파워블로거들이나 아니면은 꾸준히 글을 잘 써왔던 블로거들이 글을 썼을 때 상위로 노출되는 걸 보고 저거는 뭘 해도 상위에 다 노출되는구나 라고 해서 리브라 블로그라고 불릴 것 같아요. 근데 리브라 검색 엔진이 나오기 전부터 그런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은 글을 쓰면은 어뷰징 블로그를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모습입니다. 그거를 이제 지칭을 해서 리브라 블로그라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최적화 블로그, 글을 썼을 때 되도록 상단에 올라가고 1페이지 안에 노출되는 거를 최적화 블로그라고 불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블로그, 그냥 이제 쓰면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일반 블로그겠죠. 그 밑에부터가 문제인데요. 그 밑에는 저품질 블로그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저품질 블로그는 검색을 했을 때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는 거를 저품질 블로그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 리브라 검색 엔진이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그간의 이 유해 문서로 분류할 수 있는 바탕색과 글씨색을 똑같게 해서 사람 눈을 속인다든지 키워드들을 막 이게 폰트 사이즈 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 넣는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보이는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런 꼼수를 써서 키워드들을 막 나열해서 그 키워드에서 위로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유해 문서죠. 강남 맛집에 대해서 글을 검색을 했는데 이상한 자동차 딜러 얘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검색 품질이 낮고 그건 유해 문서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류가 됐을 때 이 검색 결과에 이제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게 유해 문서니까 저품질 블로그구나 이렇게 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품질 블로그에도 3페이지, 첫 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는 안 나오고 3페이지부터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나서 블로그 영역을 클릭해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까지 정도밖에 안 간다라는 걸 염두해서 검색 결과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블로그를 저품질 먹었다 그러면서 3페이지 저품질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이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최신순 블로그라고 해서 안드로메다 블로그라고도 불리는데, 처음에 최신에 쓴 글은 상위로 노출이 되지만 나머지 글들 좀 시간이 지나면 다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안드로메다 블로그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미노출은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를 미노출 블로그라고 하고요. 네, 이런 분류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런 말도 없고 네이버에서 낸 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이제 리브라라는 게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C랭크라는 거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왜 이런 말들이 없는지,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C랭크라는 거는 뭐 최근에 발표된 랭킹 알고리즘이고요. 이 컨텐츠 생산자의 크리에이터의 랭킹을 적용을 하겠다,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래서 요즘 라이브 검색을 보시면 게이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에디터라고 해서 블로그, 포스트, 폴라 뭐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특정 알고리즘, C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게이지, 랭킹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신뢰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인기 포스터를 매달 선정을 한다던가, 그 한 키워드마다 100명씩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라이브에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노출시켜 주겠다. 근데 그 인기 에디터도 하루에 2번씩 로테이션이 되고 일주일간의 기간을 가지고 이제 노출을 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C랭크라는 개념인데, 이 C랭크 알고리즘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플랫폼의 주인, 플랫폼의 아이디인 사람이 좋아요라든지 아니면은 조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일주일간의 기록을 가지고 그걸 합산해서 랭킹을 쭉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게 또 계속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뭐 파워블로거 제도나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열심히 한 사람만 지속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한번 랭킹 1위면 계속 1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순위를 랭킹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의 C랭크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네이버에서 얘기할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이 최적화 블로그, 뭐 저품질 블로그 이런 거 없다, 블로그 공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내용 중에 나와요. 한 예로 이른바 블로그 공장이라는 것이 늘어나면서 어뷰징 블로그 계정을 생산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는데, 지난해 10월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패턴을 이용해서 스팸편과 관련 알고리즘을 변경을 했다고요. 이때 아마 롤백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3개월 전에 이 글들이 앞으로 나오고 최신에 쓴 글들은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한 15일 이상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자 최적화는 더 이상 안 나온다,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블로그 공장은 대부분 문을 닫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이 블로그 공장, 이 저번 글에도 나오고 요번 그래도 저품질의 이야기할 때도 블로그 공장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네이버가 이 글을 쓰는 이유 자체가 우선 첫 번째 타겟은 블로그 공장입니다. 블로그 공장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막 찍어내는 곳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염두로 해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우리의 검색 품질을 낮추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경고장 같은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타겟은 그런 블로그 공장형으로 찍어내는 그런 것들이 타겟이지, 일반 블로거들은 우리 타겟이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들도 마케팅 회사에서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세 번째 타겟은 이제 블로거 강사들이에요. 그래서 블로거 강사들이 블로그도 운영 안 하면서 뭐 블로그에 대한 헛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느냐, 아니면 자기의 아주 사소한 그런 경험, 아주 극히 일부분인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그런 강사들한테 휘둘리지 말아라, 컨텐츠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의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블로거는 컨텐츠에만 집중하는 게 가장 좋고요. 미디엄이나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미디엄을 따라한 브런치 같은 경우도 컨텐츠에만 집중하게 하고 있죠. 근데 네이버 블로거는 컨텐츠 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네이버 탓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블로그 공장이나 그런 마케팅 대행사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네이버에서 이걸 조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왜냐면 여기에 쭉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블로그를 굉장히 오래 짧게 운영하셨던 되게 이상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네이버가 조장한 면이 당연히 있고, 알고리즘이 이 정기적업 날짜도 12일이랑 27일이 이게 기정사실화 돼 있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 과거 기록을 보니까 스팸 필터에서 스팸 가능성을 점검하는 시기가 12일과 27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대부분 다 시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뭐 저품질 벗어나는 법, 이런 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줍니다. 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쭉 이야기하는 논조는 앞으로 우리가 잘할 테니까 컨텐츠에만 집중을 해주고, 블로그 공장들 너희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찍어내지 마라,
우리가 다 감시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리고 블로그 강사들 이상한 소문 내서 사람들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말고 컨텐츠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라 라는 세 가지 타겟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무리에 이런 검색 랭킹 알고리즘의 기본 배경과 뭐 앞으로 이제 그 네이버 이 공식 블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댓글로는 어떤 식의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할 테니까 많은 댓글을 달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는 이런 이유로 좋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남겨주고 앞으로 이런 뭐 강사들이나 마케팅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반 유저들을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간담회 자료도 만들고 그것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항상 위급할 때마다 이런 간담회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이렇게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뭔가 검색 품질에 문제가 생겼고 사람들이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어떤 지표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급한 발등이 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이런 소통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의혹을 해소를 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점점 이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식으로의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명확한 것,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심지어 뻔한 이야기라도 컨텐츠에만 집중하세요 라는 말이라도 그 말을 한마디를 더 명확하게 더 집중적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이버는 지금 이제 랭킹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C랭크 얘기도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뭐 I랭크도 있고요. I랭크 같은 경우는 인터레스트 랭크라고 해서 사용자의 관심을 기반으로 한 검색 결과를 다르게 제공을 해줍니다. 성별, 연령별, 장소, 위치별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그 R랭크와 I랭크가 합쳐져서 라이브 검색 아마 모바일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사용자마다 검색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또 이제 네이버 안에서도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아예 컨텐츠 자체를 큐레이팅 해가지고 하나의 섹션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사용자들은 더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네이버의 문제는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잘 생성해내고 그리고 이거를 검색하는 사용자와의 연결관계를 잘 지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고요. 이 SNS로 자꾸 빠져나오고 네이버 검색 결과를 믿지 못해서 네이버 검색 결과보다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검색 결과를 훨씬 더 신뢰하는 그런 10대, 20대 층을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크리에이터와의 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저품질 블로그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다소린에서도 생각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저품질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유해 문서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품질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 블로거들이 휘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컨텐츠의 퀄리티에만 집중을 하면은 자신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네이버의 행보, 네이버 블로그의 행보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소셜 마케팅 다소린의 이종범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 많은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다소린 .net으로 들어오시면 소셜 마케팅 다소린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소셜 마케팅 강의도 있고요. 블로그 강의도 있고 페이스북 강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